나의 심심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방송. 듣는 당신도 그랬으면 하는 방송. 목소리로 상상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다코입니다. 벌써 2023년의 끝에 다다르고 있네요. 네. 여러분, 연말인데 마무리 잘 하고 계십니까? 연초에 목표로 하셨던 계획들 잘 실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잘 이루셨다면 축하를 드리고요. 아직 못 이룬 것이 있다면 내년을 또 기약하기로 하죠. 건강은 또 어떠십니까? 모쪼록 가진 몸이 재산이니 아껴가며 지내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예, 그건 아니고요. 마지막 인사 같죠? 제가 이 방송을 올해 6월 6일 현충일에 시작을 했는데요. 보니까 저번 주 방송이 딱 6개월째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가 좀 대견해서 저 친구들 단톡방에 나 참 하길 잘한 것 같다. 지금까지 잘 해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들 박수 칠 때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하여서 네, 저도 약간 농담으로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네. 요즘 약간 좀 짤로 돌고 있는 유명한 멘트가 있더라고요. 개그맨 이경규 씨의 그 유명한 멘트가 있더군요. 모 방송국 시상식 때였나? MBC였나? 아무튼 거기 이제 대상을 이제 이경규 씨가 받고 이제 수상 소감을 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약간 사투리를 살려서 읽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 이 정신 나간 놈입니다. 박수 칠 때 왜 떠납니까? 한 사람이라도 박수를 안 칠 때까지 그때까지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도 갈 때까지 가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박수를 안 칠 때까지. 네, 그래서 준비해본 2023년 연말 결산. 네, 올해의 음악, 영화, 책, 선택, 소비, 에피소드 이렇게 6분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언제는 안 그랬냐마는 올해 저의 픽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봅니다. 제 얘기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픽은 어떤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서 올 한 해 또 어떻게 보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올해 음악부터 시상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상식이 되었죠? 피디님, 음악 좀 주세요. 효과음 좀 주세요. 네. 자, 올해의 음악 그 영예의 주인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축하드립니다. 파올로 프레스의 The Silence of Your Heart 입니다. 좀 뮤지션 이름이 생소하시죠? 저도 사실 안지 얼마 안 된 뮤지션입니다. 올해 처음 접한 음악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파올로 프레수라는 뮤지션이고 The Silence of Your Heart. 네. 당신의 심장의 silence, 고요함, 침묵이겠죠. 당신의 심장의 어떤 고요함, 침묵이라고 하면 좀 약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아서 좀 섬뜩한 느낌이 들고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고 The Silence니까 뭔가 예, 그런 침묵이라는 뜻보다는 어떤 고요함이라고 봐야겠죠. 왜 이 곡을 골랐느냐? 이 곡은 올 한 해 동안 저의 마음을 편안하고 안정적이게 만들어준 음악입니다. 듣다 보면 아주 크고 깊은 숨을 쉬게 해주는 그런 곡이에요. 그리고 온몸이 따뜻해지면서 편안해집니다. 저는 평소에도 좀 긴장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좀 그럴 때마다 환경이 된다면 이 음악을 찾아서 듣곤 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숨이 편안하게 쉬어지면서 좀 안정이 됐죠. 예. 그래서 우리 음악이 주는 어떤 즐거움뿐만 아니라 이런 정서적인 안정까지 좀 도움을 받은 그런 노래입니다. 파올로 프레수라는 뮤지션은 1961년생의 이탈리아의 트럼펫 연주자입니다. 트럼펫터이고요. 저도 올해 우연히 알게 된 뮤지션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MBC 라디오 푸른 밤 방송을 듣다가 그때 옥상 달빛의 세진님이 추천한 노래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밤에 우연히 듣다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제가 편안해지고 이렇게 안정되는 그런 느낌을 딱 받았거든요. 그래서 무슨 곡이지 하고 이제 기다렸다가 선곡표 이름이 떴을 때 확인을 하고 제 플레이리스트에 넣었죠.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컴퓨터에 이제 유튜브 이제 즐겨찾기로 등록을 해둬서 일하다가 뭔가 좀 긴장되거나 약간 좀 답답한 마음이 들 때 그때 잠깐 이제 BGM으로 틀어놓고 일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제가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물론 음악 자체가 좋긴 하지만 특히나 이 트럼펫 악기 연주가 나오는데 이 악기에게 트럼펫이라는 악기가 저는 그런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그 트럼펫 특유의 사운드가 어떤 과거의 향수, 그리움 등을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악을 들었을 때 그런 트럼펫 사운드, 여기는 이제 피아노 사운드도 참 좋거든요. 제 생각에는 트럼펫, 피아노, 드럼, 베이스 이렇게 딱 네 가지 악기만 쓰인 것 같은데, 네, 트럼펫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악기들이 그 과거의 어떤 저희 모두가 다 각자의 과거가 있잖아요. 그 과거 중에서도 굉장히 마음 따뜻했던 어떤 그런 순간으로 이렇게 포근하게 저를 이제 감싸 안고 데려다 주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 이제 곧 크리스마스기도 하고 또 이맘때 캐롤 음악 많이 들으시잖아요. 이 음악은 캐롤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캐롤 같이 들을 수 있을 만한 노래인 것 같아요. 연말연시 아주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해주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도 플레이리스트에 한번 넣어보세요. 네, 강추드립니다. 두 번째로 올해의 영화 순서입니다. 자, 드럼 큐. 자, 올해의 영화, 그 영의 주인공은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 소위
돌이켜보면 올 한해는 그렇게 땡기는 영화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저도 영화관을 그렇게 많이 찾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딱히 OTT를 많이 보는 것도 아닌데, 음, 저도 영화관 티켓 값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나 봐요. 실제로 영화를 보고 싶을 때는 온라인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할인하는 영화 교환권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 구매해서 보거든요. 조조가 아닐 경우에는. 아무튼 각설을 하고 올해 본 몇 안 되는 영화 중에서 어떤 영화를 고를까 하다가 다음 소위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제가 에피소드로 다루지를 않았어요. 아마 팟캐 시작하기 전에 봤을 겁니다. 2월 개봉이었고, 그러니까 그죠? 제가 2월에 시작했으니까.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영화도 좋았고,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도 다 좋았어요. 다 에피소드에서 영화 리뷰를 했던 영화들인데, 근데 뭔가 제가 봤던 영화들 목록들을 좀 쭉 써봤거든요. 근데 뭔가 가장 마음에 들어오는 영화가 다음 소위였던 것 같아요. 예, 제가 가장 뭔가 인상 깊게 봤던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보신 분들 있으면 추천을 드립니다. 이 영화가 아마 어마어마하게 관객이 들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 뭐 블록버스터들도 워낙 관객이 안 들기도 하고, 이 영화는 그리고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사회적인 그런 이슈나 사회적인 메시지를 좀 담은 영화고, 그리고 이 영화는 그 전화 상담 업무를 하다가 세상을 등진 어떤 이제 그 한 이제 여자분이 계신데, 그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부조리한 시스템들이 어떻게 이 사회의 젊은이들을 사지로 몰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예요. 보고 나면 확실히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영화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보아야 할 영화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김시은 배우와 배두나 배우 두 분이 주연을 맡고 계시고, 영화를 좀 독립영화 같은 거를 좀 찾아보시는 분들은 최근에 개봉한 그 조현철 배우가 시나리오를 쓰고 감독을 했던, 제목이 항상 헷갈려요. 너와 나였죠? 네, 너와 나. 계속 너랑 나 너랑 나라고 계속 머릿속에 각인이 돼가지고, 너랑 나는 그죠? 너랑 나는 아이유 아이유의 노래 너랑 나랑 계속 그게 생각나가지고, 예, 너와 나 영화에 얼마 전에 개봉했던, 지금도 개봉 중입니다. 예, 너와 나라는 영화의 주연이죠. 예, 그 김시은 배우가 이 영화에도 나옵니다. 예. 작품을 찍은 지는 좀 된 걸로 알고 있고, 여러분 그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 찍고 개봉을 못했던 영화들이 최근에 많이 개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 2월에 개봉을 한 영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조금 꼬셔볼까요? 그 조현철 배우가 감독하고 시나리오를 쓴 너와 나, 그 영화가 올해 그 이동진 평론가의 한국 영화 올해의 영화 10편을 뽑은 것 중에 1위를 하였습니다. 그 영화가. 아쉽게도 저는 보지 못했는데, 그 1위를 했던 그 영화의 주연 배우인 김시은 배우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좀 권위에 기대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이 두 주연 배우는 당연히 연기를 잘 하고요. 그죠? 배두나 배우도 연기가 워낙 이분은 워낙 잘하시는 분이고, 이 주연 배우뿐만 아니라 처음 보는 얼굴의 조연 배우들도 연기가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인상적이었던 조연 배우들 이름을 검색을 해봤고 그 배우들 필모도 좀 찾아서 보고 영화를 본 건 아니고 어떤 필모를 찍으셨는지 그 발자취도 좀 따라가 보고 뭐 그렇게 했거든요. 언제 이분들이 또 어디선가 더 멋진 역할들을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 배우들 어떤 조연 배우들의 새로운 뉴페이스들의 연기들을 보는 재미들도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극 전체의 분위기는 무겁지만 보고 나면 조금 네 어떤 마음에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마음에 어떤 것이 남습니다. 어떤 건지는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추천을 드려요. 세 번째로 올해의 책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올해의 책. 그 주인공은 네, 축하드립니다. 리사 펠드먼 베럿 작가의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입니다.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심리 상담을 받다 보니까 심리학, 정신분석학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에세이, 소설 장르 이렇게 순서대로 좋아했던 것 같은데요. 올해 보니까 심리, 정신분석, 뇌과학 같은 인간의 감정, 정신, 육체, 인지 이런 것에 관한 책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읽은 책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막 책을 엄청 많이 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관심이 가게 되니까 좀 찾아서 읽게 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처음 이 책을 접하게 됐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이 책에 어떤 강렬하게 제가 끌렸던 문구가 있습니다. 이 책 표지에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지금껏 감정에 관해 알려진 사실은 대부분 틀렸다. 우리는 스스로 감정을 구성하는 설계자라는 문구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2017년 테드 강연자들이 선택한 책 50에 포함되는 책이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네.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야, 우리 스스로가 감정을 구성하는 거야. 우리가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라는 문구죠. 그래서 인지뇌과학의 어떤 가장 최신의 어떤 연구 결과를 담은 책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책의 미덕은 우리가 나름 심리학과 어떤 인간의 인지, 감정에 대해서 옳다고 믿고 있었던 사실들, 이게 맞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던 그런 사실들, 특히 이제 고전 연구에 의해 믿게 되었던 오래된 연구에 의해서 개념이 정립되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의 어떤 모순점들을 찾아내서 반박을 하고 새로운 연구 결과를 제시해서 뇌와 감정, 감각, 인지, 육체, 정신 이런 것에 관한 어떤 새로운 이론을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읽다 보면 이게 최근에 이 분야가 가고 있는 최신의 어떤 방향이구나. 이쪽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예, 느껴지고 우리가 어찌 보면 많이들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고정관념들을 좀 깨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고정관념이 깨짐으로써 우리가 쉽게 빠져들었던 어떤 인지적인, 감정적인 착각들, 더 나아가서는 불안을 느끼고 우울감을 느끼고 했던 그런 다양한 원인들을 좀 깨부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정된 사고와 고정관념들과 그런 패턴들이 우리 머릿속에 어떤 이런 과학의 이론이라든지 사회 문화적인 그런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자리 잡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깨부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만 좀 알게 돼도 훨씬 그죠? 예. 어떤 거를 이제 감정적인 특히나 이게 감정에 주로 포커스를 맞추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훨씬 더 좀 건강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져요. 예. 저는 이 책을 전자책으로 읽어서 그 구절 아래아래마다 제 생각과 느낌들을 이렇게 길게 쭉 메모를 하면서 책을 봤거든요. 그래서 아주 많이 메모를 했지만 이거 책이라서 이게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핵심만 딱 하나 제가 꼽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문구냐면 이 문구입니다. 당신의 지각이 너무나도 생생하고 직접적이기 때문에 당신은 세계 자체를 경험한다고 믿지만 실제로 당신이 경험하는 것은 당신 자신이 구성한 세계다. 우리는 외부의 어떤 것을 경험하고 감각한다고 믿지만 그게 아니라 당신의 머릿속에서 만든 세계를 당신은 느끼는 거다. 네,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이 문구를 시작으로 어떤 감정과 생각, 불안, 우울로 어떤 저희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스스로 그런 것들을 바꿔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도 주는 책이고요. 시크릿 같은 책처럼 뭐 허황된 얘기가 아니고요. 예.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인지적인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세뇌 같은 그런 효과가 좀 있긴 하겠지만 이 책은 아주 과학적인 팩트에 근거한 이론이고요. 그래서 혹시 호기심이 생기시는 분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책 읽고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로 올해의 선택입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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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올해의 선택은 바로 팟캐스트 시작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나요? 제가 얼마 전에 방송했던 이사 결정도 큰 선택이긴 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선택은 팟캐스트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올해. 그죠? 예. 팟캐스트를 시작함으로써 이런저런 제 안에 고여있는 일들이 하나둘씩 좀 흘러가고 묶여있던 것들이 좀 풀렸던 것 같습니다. 6월 6일이 첫 방송이었죠. 예. 여태껏 했던 방송들 중에 유일한 화요일 방송. 초반에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2회 때였나요? 2회 올리고 나서 원래 처음부터 수요일에 업로드를 할 예정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기획을 했고 짜뒀는데 실수로 이제 6월 6일을 급하게 녹음을 하고 이제 화요일에 업로드를 눌러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너무 초보였어서 올라가고 나니까 뭘 어찌 할 줄을 몰라서 이제 내버려 뒀는데 수정을 할 수도 있었는데 내리고 아무튼 그죠. 6월 6일이 제 기억 그죠, 화요일이었으니까 파이어 열정, 예,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불화, 예. 그렇습니다. 제가 25편의 에피소드를 쭉 보니까요. 음악, 영화, 음식, 취미, 배구 이 정도로 좀 카테고리를 나눠볼 수 있겠더라고요. 내년에는 여기에다 책 추천을 추가를 좀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동안 해왔던 거는 쭉 하면서 책 추천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그 책 추천도 원하신다는 요청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건데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네. 좋은 책이 있으면 제가 출판사의 허락을 받고 일부 낭독을 하는 것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이거
제 입으로 또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 제 또 한낭독하거든요. 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출판사가 허락을 좀 해주길 기도를 해봅니다. 요즘은 예전에는 유튜브로 이제 책 이제 리뷰하고 책 읽어주고 이런 컨텐츠들이 많았고 지금도 많죠. 대표적으로 유명한 그 김겨울님도 계시고. 근데 이게 초반에 저작권 문제 때문에 많이 그렇게 좀 문제가 있었고 하기가 쉽지 않은 컨텐츠였는데 요즘은 또 분위기를 보니까 그렇게 온라인상에서 홍보가 되면서 또 판매에도 영향을 또 미칠 수 좋은 영향을 준다는 어떤 그런 판단을 하셨는지 출판사에서도 꽤 호의적으로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책을 다 읽는 거는 당연히 안 되고 기준이 좀 있더라고요. 책 전체 어떤 페이지 수의 뭐 몇 10% 정도, 몇 프로 정도, 어느 정도 뭐 읽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제 허락을 이제 구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그 컨텐츠 창작자분들이. 그래서 그걸 맞고 이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예전에 팟캐스트로 그런 책 읽는 걸 한번 해볼까 하다가 뭐 이렇게 실행이 되지 못했는데 이렇게 팟캐스트를 또 시작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요것도 해보고 싶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책 리뷰도 책 추천도 좀 해달라 이런 요청도 있었고 그 요청이 저한테 좀 약간 자극이 됐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예 한번 해보려고요. 좋은 책을 찾아서 출판사의 허락을 받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팟캐가 올해의 선택으로 뽑힌 김에 여러분께 또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또 보잘것없는 제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섯 번째, 올해의 소비입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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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올해의 소비는 바로 재활 PT 수업입니다. 네, 올해도 꽤 다양한 소비를 하였습니다. 뭐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면서 소비를 안 하면 살 수는 없죠. 꽤 마음에 들고 좀 가격이 좀 나가는 그런 소비도 한 적이 있는데요. 유형의 자산은 아니지만 역시나 헬스를 배운 것이 제일 값진 소비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그냥 20회의 PT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계속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을 얻었다는 것이 투자한 돈보다 더 큰 값어치를 얻게 된 것 같아서 되게 잘한 선택 같아요. 예. 그래서 아직도 이제 동네 근처에 헬스장을 끊어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끊긴 했는데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예, 그러고는 있는데요. 예, 약간 위기 상태긴 합니다. 예, 하지만 안 멈추고 하고 있다는 거,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근력 운동의 중요성을 제대로 느꼈다는 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젊었을 때는 뭔가 힘든 걸 해도 이제 근력의 회복 속도도 빨라서 이렇게 잘 못 느끼잖아요. 근데 이제 확실히 이제 운동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그 한 주의 컨디션이 이제 차이가 나더라고요.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저의 정서 건강까지도 달라지고 그래서 그걸 좀 깨닫게 되었고 뭐 조금 늦긴 하지만 그래도 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뭐 박명수 형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어쩌겠어. 해야지. 해야지. 지금이 뭐 제일 지금이라도 해야지. 이제 안 늦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운동을 꾸준히 챙겨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동력과 마인드를 얻었다는 거 아주 좋은 소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의 소비는 재활 PT 수업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해의 에피소드입니다. 네. 철저히 제 방송이 올라가는 플랫폼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의 조회수 기준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자, 드럼 큐! 자, 올해 에피소드 1위는 바로 네, 축하합니다. 조회수 540회의 에피소드 12번째 시티팝 드라이브 3종 세트입니다. 와우! 다들 역시 음악을 좋아하시는군요. 예. 그리고 이 에피소드는 유튜브에서 꽤 선전한 것 같습니다. 요즘 다들 그 음악 유튜브로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 시티팝이 또 핫하기도 하고, 그래서 검색어에 많이 걸렸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1위로 뽑혔으니 그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1위만 발표하긴 좀 아쉬워서 2위, 3위도 간단하게 언급하고 갈게요. 2위는 479회를 기록한 19번째 에피소드 영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입니다. 540회, 1위가 540회, 479회. 한 60회 정도 차이 나네요. 3위는 345회를 기록한 10번째 에피소드. MBTI 특집 1탄, 인프제가 궁금하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편입니다. 제 모든 에피소드를 통틀어서 효자죠, 효자. 3위지만 MBTI 특집이 저의 팟캐를 크게 키운 효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를 올리자마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애플 팟캐스트 메인 화면에 올라갔다. 사람들이 정말 MBTI에 crazy, 아주 미쳐있구나. 이렇게 표현해 죄송합니다. 과격한 표현. 예, 모두 다 홀리게 되어 있구나. 예, 그걸 느꼈던 에피소드였죠. 예. 그리고 MBTI도 그렇긴 하지만 다들 인프제가 궁금하니? 속을 알 수 없는 인프제. 그게 바로 접니다. 이게 확실히 유행하는 것들을 다룬 에피가 인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시티팝, MBTI, 그리고 뭐 지브리 영화도 그렇고. 지브리 영화는 특히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이 제목도 되게 좀 철학적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좀 사로잡는 글귀라 더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3년 연말 결산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 이외에 어떤 많은 순간들, 기억들이 2023년을 가득 채워주었겠죠. 좋은 기억만 남기시고요. 안 좋았던 기억들은 23년에 남기고 내년으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라는 게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좀 정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장점이라고 또 하면 이렇게 구분을 하면 뭔가 어떤 시기가 마무리되는 느낌이 있고 또 그 다음 시기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있죠. 예, 그게 참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걸 잘 활용하자고요.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보니까 평소 에피소드보다는 시간이 짧네요. 예. 뭔가 이렇게 하면 시간이 훨씬 더 길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간결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날도 있죠 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끝인사를 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13일 에피소드 26번째 2023 연말 결산 올해의 음악, 영화, 책, 선택, 소비, 에피소드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2주 뒤인 12월 27일은 제가 고향에 가게 돼서 휴방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20일에
올해 마지막 에피소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